이번 파말로그 에피소드에서는 LSD를 다룹니다. 1943년 스위스의 알버트 호프만이 우연히 발견한 이 약물은 인류가 자아와 의식의 경계를 탐구하게 만든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세로토닌 2의 수용체 자극을 통한 환각 경험 그리고 금지와 부활을 반복하는 사이크델릭 약물의 사회적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화학자 알버트 호프만은 맥각 알칼로이드로부터 합성한 새로운 화합물을 연구하다가 LSD 효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실험실에서 퇴근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환각을 경험했는데 이 사건은 인류가 처음으로 자아 해체의 약물을 만난 순간이자 과학과 문화 모두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LSD의 작용은 이 작은 분자가 만들어내는 5-HT2A 수용체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이 수용체는 전두엽, 후방 대상 피질, 그리고 측두 두정 접합부처럼 자아 경험과 감각 통합을 담당하는 고차 연합 피질 영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LSD가 이 수용체를 강하게 자극하면 이러한 영역에서 피질 회로의 흥분성이 증가하고 평소에는 분리되어 작동하던 여러 뇌 네트워크 사이의 정보 교류가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감각 주위 네트워크 사이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전두엽의 실행 및 내적 사고 회로가 시각과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하위 감각 영역과 비정상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연결성 재편은 감각 정보가 과장되거나 서로 뒤섞여 해석되는 경험을 유발하며 결국 자아 경계가 느슨해지는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LSD의 사이크델릭 효과는 5-HT2A 수용체 과활성이 만든 피질 회로의 과흥분과 네트워크 간 과도한 상호 개입이 결합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5-HT2A 신호는 실제 뉴런의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피질 5층 피라미달 뉴런 그리고 그 꼭대기에 펼쳐진 에피칼 덴드라이트 터프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는 대뇌 피질 5층에 자리한 라지 피라미달 뉴런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세포체에서 수직으로 길게 뻗어 올라가 마지막에 우산처럼 펼쳐지는 에피칼 덴드라이트 터프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피질 1층에 있는데 피질 1층은 전두엽을 비롯한 여러 고위 뇌 영역에서 오는 신호들이 이 뉴런의 꼭대기에 모여 닿는 자리입니다. 터프트 안에는 두 가지 수용체, 5-HT2A 수용체와 메타보트로픽 mGlu2 수용체가 서로 결합한 형태, 즉 헤테로다이머로 존재합니다. 이 복합체는 한쪽에서는 GQ 베타 어레스틴 신호 경로를, 또 다른 쪽에서는 GI GO 억제 경로를 내면서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서로의 신호를 조절해 뉴런이 과도하게 흥분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LSD가 결합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LSD는 5-HT2A 수용체 구조를 평소와는 다른 매우 안정된 형태로 고정시키면서 헤테로다이머 결합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mGlu2가 제공하던 GI-GO 브레이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빠진 5-HT2A는 이제 LSD가 편향시킨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LSD 바이어스드 GQIP3 패스웨이, 즉 세포막 바로 아래에서만 국소적으로 칼슘 농도가 증가하는 특이한 형태의 GQ 신호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타 어레스틴 얼크 신호이며 이는 수상돌기 주변에서 장시간 지속되며 시냅스 가소성과 회로의 안정적 연결성을 다시 짜도록 하는 신호입니다. 결국 에피칼 터프트는 정상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잃고 왜곡된 신호가 커지는 곳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LSD 환각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피칼 터프트에서 시작된 미세한 신호 재배열은 결국 뇌 전체의 연결 방식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로 확장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면에 보이는 붉은색 변화처럼 LSD를 복용하면 평소에는 단단히 분리되어 있던 뇌 네트워크들이 일제히 풀리고 전 전두엽과 기본 모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시각과 청각 같은 감각 피질까지 서로 비정형적으로 얽혀버립니다. 이는 마치 지휘자를 잃은 오케스트라가 각자 다른 곡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처럼 뇌 전체에서 과잉 연결과 혼재된 활성 패턴이 폭발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시각 피질 B1에서는 기능적 과연결성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증가량이 클수록 빛과 선 그리고 패턴 같은 단순 기하학적 시각 환각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평소 억제되어 있던 연결이 풀려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뒤섞이면서 LSD 특유의 강렬한 시각 환각과 자아 경계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자아 해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의 변화를 보면 LSD는 먼저 장기 기억을 만드는 뇌 구조인 히포캠퍼스 주변의 기억 회로 연결성을 약화시켜 과거의 경험과 나를 이어주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자아를 편집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심 회로인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핵심 구조인 후방 대상 피질의 활동 패턴도 바뀝니다. 원래 후방 대상 피질은 눈을 감고 조용히 있을 때처럼 외부 자극을 잠시 차단하고 자기 인식과 내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때 규칙적인 알파 리듬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이때 알파 파워란 바로 이 자기 인식을 붙잡아 두는 안정된 리듬의 세기를 말합니다. LSD는 후방 대상 피질에서 이 알파 리듬의 힘을 떨어뜨려 자기를 지탱하던 내부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 두 변화가 겹치면서 기본 모드 네트워크 전체의 조직이 붕괴하면 이는 마치 자아를 편집하고 경계를 유지하던 내적 편집실의 불이 꺼진 것처럼 나와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강한 자아 해체 경험, 즉 에고 디솔루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LSD의 경험은 단순한 환각을 넘어섭니다. 색이 흐르고 소리가 형태를 띠는 감각 변형뿐만 아니라 자아와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초월적 체험,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 깨달음에 가까운 깊은 경험으로 다가오죠. 뇌과학적으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붕괴와 새로운 연결성의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뇌 회로가 재편되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체험자에게는 이 과정은 의식 확장으로 다가와 단순한 신경학적 사건을 넘어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1960년대 LSD는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히피와 반문화운동의 중심에서 의식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사회적인 혼란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결국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금지하게 되었죠. 한편 1950년대 CIA의 MK 울트라 비밀 프로젝트에서는 LSD를 세뇌와 통제의 무기로 이용하려 했지만 실패와 심각한 윤리적 문제만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도 초기부터 강력히 불법화되면서 연구의 공백과 사회적 낙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LSD는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말기 환자가 겪는 실존적 공포 완화에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죠. 뇌 영상 연구에서는 LSD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연결성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식 확장이라는 주관적 체험과 치료 효과가 신경학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LSD는 과거의 낙인을 넘어 사이카델릭 치료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다시금 치료적 가능성을 가진 약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LSD는 인류가 처음으로 자아와 의식의 경계를 뒤흔든 약물이었습니다. 과학과 문화 그리고 정치가 충돌한 역사적 상징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는 다시 LSD를
치료적 가능성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환상과 치료 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LSD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마로그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